이번 강의는 19페이지에 우리 교재 19페이지 개념 코드 5번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부분집합은 앞에서 했는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 집합이 있으면 앞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한 집합에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렇죠? 배운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그 집합이 어떤 집합이 됐든 공집합은 무조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도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집합의 원소들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진 함수들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개념에서는 그럼 그 부분집합을 직접 구해보자. 그래서 어떤 집합들이 얘의 부분집합이 되는가 하는 걸 일일이 다 구해봤는데, 여기서는 한 집합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한번 세봐라.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분집합이 어떤 집합, 여기서 주어가 생략이 된 거죠. 여기 일부 내용이 생략이 된 건데 어쨌든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집합을 구할 수 있으면,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으면 1. 부분집합을 다 쓴다. 그쵸? 앞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센다. 단순 무식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그걸 여기서 배우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 박스에 있는 핵심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어떤 집합이 있어요. 응? 어떤 한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속하는 원소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집합에 무슨 원소가 들어가 있느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1이 들어갔든 2가 들어갔든 아니면 문자 A가 들어갔든 이건 상관이 없고요. 야,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 있어? 3개? 그러면은 부분집합은 몇 개?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부분집합을 아까 제가 단순 무식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부분집합을 직접 구해서 세지 말자.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확인할 때는 이거를 직접 구해서 세지 말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그걸 가지고 부분집합이 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여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이면 그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개다. 이건 쉬워요.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na가 m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 있는 요거를 글로 옮긴 거, 아니 기호로 옮긴 거죠. A의 원소의 개수가 m개면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2의 m제곱개. 즉 이렇게 되는 거죠. P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2개이면 P의 부분집합을 일일이 다 구해봐서 센다고 하면 2의 제곱개, 즉 4개가 나온다. 이거 의심스러우면 한번 직접 구해봐서 세보란 얘기예요. 원소가 뭐가 됐든 간에 원소의 개수가 2개면 2의 제곱개, 원소의 개수가 3개면 2의 세제곱해서 8개, 원소의 개수가 10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 1024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얘 1, 2, 3 쉽네요. 그쵸? 사실 이 단원에서는
그냥 이 내용만 알면 돼. 원소가 몇 개면 원소가 개수가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그 개수 제곱계다. 이것만 알아두면 사실 원리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이게 경우의 수 문제랑 경우의 수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애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납득을 못하는 애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원리까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얘를 먼저 보자고요. 금방 이해가 가시죠? 자, A의 원소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을 다 구하면은 몇 개가 나올 것이냐? 일일이 다 구해보지 않아도 2의 제곱계 2개니 원소가 2개니까 4개 이렇게 된다 이거고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에 이게 원소가 뭐가 들어갔든 상관없어요. 4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2의 4제곱 16개. 그렇죠? 3번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한번 세보자. A의 부분집합 얘 1번으로 돌아가서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공집합 들어가고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이렇게 2개 있죠. 2, 3, 1, 2는 뭡니까? 네, 멋대로 막 바꾸고 앉아있죠. 다시 쓸게요. 5, 10, 5, 10 이렇게 4개네요. 직접 세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됐으니 이런 규칙이 확인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 이런 거 구하지 말자. 개수가 몇 개인지만 궁금하면 2의 제곱 4 이렇게 구하면 되더라. 됐죠? 그래서 그냥 중급 정도 되는 그리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알고 싶으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 호기심이 많고 원리를 궁금해하는 아주 착한 학생들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딱히 와닿진 않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게 오는데 그냥 설명을 할게요. 그냥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 보다. 자, 증명.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있습니다. 원소는 A, B, C 몇 개? 3개예요. 근데 A의 부분집합이 들어갈 원소에 A가 포함이 되는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 경우의 수로만 따지면 몇 가지? 2가지씩 있어요. A가 포함되는 경우, 포함이 안 되는 경우. 얘도 몇 가지?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B가 원소, 이 부분집합 안에 부분집합의 원소에 B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2가지씩이 있으니까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제가 앞에서 만들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A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A에 있는 원소들의 조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 넣고 안 넣고 뭐 얘는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부분집합을 구성을 해서 총 몇 개인지를 이제 다 구해서 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하는데 그 조합의 과정에서 A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B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 2가지고, C도 동시에 어떤 부분집합에 원소로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되는 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조합의 총 경우의 수가 원소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8개가 나온다. 이건 경우의 수에 관련된 개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얘의 경우에서 2개, 얘가 2개, 얘가 2개 이렇게 있으니까 8개로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원소가 이렇게 4개 있으면 얘가 부분집합을 구성하는데 얘가 들어가는 경우 2가지, 들어가는 경우 안 들어가는 경우 2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 얘 2가지. 그래서 2의 4제곱 16개가 나오는 거야. 요것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하에서 맨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잖아요.
차라리 요걸 1회독을 빨리 돌려서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나서 요걸 다시 복습을 하면은 애들이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회독을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경우의 수를 요런 식으로 세 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3개면 그치 원소의 개수가 3개면 2를 3번 곱하게 되고 원소의 개수가 4개면 요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2를 4번을 곱해야 되니까 2에 4죠. 2의 원소의 개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원소의 개수가 요거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되더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요게 감이 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증명에서 이 집합 요거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그쵸? A가 안 들어가는 경우, B가 안 들어가는 경우,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3번 거랑 그거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하나씩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나오는 경우를 매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8개구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개념 코드 5번. 요거는 중요해요. 문제가 잘 나오니까. 근데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요거 이해하면 좋지만 요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되셨죠?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볼게요.